네, 이제 실습입니다. 아, 뭐 실습 원래는 이제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일부를 개발하고 또 나머지 개발 못한 부분은 이제 과제로 개발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습과 과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의 패턴을 배우면 그 패턴에 대해서 제가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PPT를 가지고 설명할 때에는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그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제를 구현한 소스 코드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물론 그거는 이제 자바로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이론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각 패턴을 실습하는 실습 노트가 있고요. 그 실습 노트를 제가 설명드리고 일부는 제가 직접 코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완성해가지고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제출하고 나면 제가 별도로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실습 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 피드백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랩 1은 전략 패턴이고요. 뭘 해보냐면 묵찌빠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묵찌빠 게임. 그래서 목적은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캡슐해주며 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 패턴을 이제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즈의 관계를 이용하며 이 전략 패턴은 그러니까 상속 대신에 해즈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OCP와 DIP 원칙에 충실한 비헤이비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특히 언제 좋으냐면은 한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가 제공해둔 기능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한 가지 기능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가 제공해둔 여러 기능이 다양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다양한 조합으로 객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됐을 때 가장 그것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전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그 전략 패턴을 실습해 보고자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묵찌빠르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자바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제 GUI로 만드니까 자바 FX를 이용해서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컴퓨터가 묵찌빠를 제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동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묵찌빠 하는 그 전략, 컴퓨터가 사용할 전략을 전략 패턴화 하는 거예요. 이 실습에서는 무조건 랜덤으로 묵찌빠를 결정하는 전략과 지난번 상대방이 낸 손을 이용하여 묵찌빠를 결정하는 두 가지 전략을 실습으로 만들어 보고 과제로는 이 두 전략 외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랜덤으로 묵찌빠를 결정한 전략은 실습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과제로 하는 걸로 형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묵찌빠 게임. 이 실습은 자바 FX를 이용해서 GUI 형태로 만듭니다. 보통 저는 이제 GUI로 이제 많은 우리 실습할 때 GUI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자바 FX를 이용한 GUI 응용들을 만들어서 실습할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MVC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모듈화해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찌빠를 만들 때도 그 모델과 뷰를
엄격하게 좀 나누어서 프로그래밍 하게끔 코드를 구성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제 코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코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즉 응용 로직, 화면 처리, 사용자 입력 처리를 분리해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은 설계하겠습니다. 물론 MVC 패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설명하는 패턴이 아마 MVC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뷰 클래스와 모델 클래스를 나누어서 구현합니다. 컨트롤러 클래스까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컨트롤러가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뷰 클래스에서는 화면 처리와 사용자 입력 처리를 같이 구성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공되는 클래스는 게임 뷰와 게임 모델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을 위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construct game pane view 그리고 construct button pane view 이 두 가지가 이 게임 뷰와 관련된 코드가 되겠고요. 이 응용은 항상 사용자가 묵집바 3개의 손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로 보기 전에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먼저 여기에 보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여기에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게임 진행을 안내하는 멘트를 거기다가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처음에 묵집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누르면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했더니 저는 냈고 이쪽에서는 이제 주먹을 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하면 이제는 이제 묵집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이 제가 이제 졌기 때문에 공격이 졌기보다는 공수가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제 공격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묵 냈고 저쪽도 묵 냈으니까 묵집바에서는 제가 똑같은 걸 내게 되면 이제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동작하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뷰 클래스가 있고요. 사용자가 3개의 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손을 결정하고 두 손을 비교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묵지가 게임은 최초에는 가위바위보로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요. 플레이 가위바위보, 플레이 묵집바가 각각 게임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게임 모델에서는 뷰에서 사용자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과 컴퓨터 플레이를 나타내는 객체를 멤버로 유지하며 가위바위보를 해야 하는지 묵집바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위한 변수가 있고, 묵집바에서는 현재 누가 공격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ither user attack, either user attack이 추르면 사용자가 공격하고 있는 거고 컴퓨터는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false면은 컴퓨터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로직은 가위바위보 게임 로직과 묵집바 로직입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가위바위보의 판결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묵집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도 플레이 가위바위보 메소드가 이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결과, 가위바위보의 게임 결과라든지 아니면 묵집바의 게임 결과라든지를 알기 위해서 이 게임 리저트라는 열거형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user win, computer win, draw.
세 가지 가능 게임의 결과가 가위바위보의 결과라든지 묵찌바의 결과라든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묵찌바 게임에서는 주로의 의미는 비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수가 바뀌는 거라든지 공수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계속 묵찌바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의 모습을 가위바위보나 묵찌바 할 때 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거형으로 묵찌바 열거형 갖고 있는 핸드 타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멤버 변수로 자바 게임에서 묵찌바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win value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win value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열거형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이면 바, 찌면 묵, 바면 찌. 그래서 주먹이면 보재기, 가위면 주먹, 그리고 보자기면 가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tic 메소드로 hand type value int 해가지고 주어진 오디나에 해당하는 열거형 상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value of 0이면 묵, value of 1이면 찌, value of 2면 바를 반환해 주는 그런 메소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든 게 컴퓨터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핸드 타입, 현재 핸드, 이번 턴에서 컴퓨터 낸 손,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패턴을 만들 거니까 플레잉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알고 위해서 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전략 패턴을 사용하니까 set strategy가 있고, 현재 핸드를 반환해준 메소드가 있고, next hand. 근데 이 next hand는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strategy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playing strategy interface는 compute next ha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다음에 낼 손을 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것은 랜덤 스트래티지입니다. 무조건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묵찌바를 하더라도 랜덤하게 전략을 결정합니다.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 건 우선 랜덤 스트래티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랜덤 스트래티지를 다시 코드를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프로젝트가 EL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제 다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처음에는 이 랜덤 스트래티지를 완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last hand base strategy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 두 개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전략을 하나 생각을 해내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이제 다음 실습부터는 굳이 개별적인 코드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실습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묵찌바 게임이 이제 자바 FX의 메인을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임 모델, 게임 뷰 두 가지를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게임 뷰는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와 모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뷰와 연결 안 됐고 뷰는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현하겠고, 이제 쭉 가서 요 쇼를 한 다음에는 게임 뷰에 이닛을 해서 현재 여기 보면 씬 보시면 이제 첫 화면을 게임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게임 뷰 이닛 해가지고 뷰를 초기화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건들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뷰로 가면 게임 뷰는 보더 페인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더 페인은 그 화면 전체를 5가지 요소로 5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죠. 탑, 센터, 바텀,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묵집밥 프로그램은 탑, 센터, 바텀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요게 탑이 될 거고 요게 센터이고 요 아래에 있는 요게 바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화면을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워놓고 할 걸.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보면 묵집바 라디오 버튼 3개가 있고요. 그렇죠? 3개가 있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뉴 게임 버튼, 새 게임 버튼이 있고 또 다운 버튼, 선택 버튼. 늘 뭔가 요거를 누르고 선택을 눌러야지 그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뷰, 컴퓨터 뷰. 요게 유저 뷰, 컴퓨터 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게임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가위바위보 하세요. 사용자가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딱 눌렀을 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요걸 핸드 이펙트를 스퀘인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코드를 좀 보면 쭉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생성자에서 모델을 하나 설정하고 게임 스테이터스에서는 set editable false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수정을 못하게끔 막아놓고요. 여기에 먼저 가위바위보 하세요 라고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set top 해가지고 위에다가 설정해 놓고요. set center는 게임 페인 뷰 요 2개로 나눠서 모듈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게임 페인 뷰를 보면 2가지 유저 뷰 그리고 컴퓨터 뷰 둘 다 묵 이미지를 갖고 와서 뿌립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둘 다 주먹을 뿌려줘요. 요쪽에다. 근데 이 중앙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그리드 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페인은 전체를 격자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개의 격자로 나누어서 유저 뷰는 여기에, 사용자 뷰는 여기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로 나눴는데 총 4등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용자, 컴퓨터라는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 2가지에서 중앙을 4개의 격자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 페인 뷰는 Hbox라고 해서 Hbox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제 호리전털하게 수평으로 노드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스페이싱은 10칸, 그 다음 패딩은 10칸. 이렇게 10D로 해서 요 사이사이를 10칸씩 띄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 사이를 좀 많이 띄기 위해서 스페이서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넣어서 여기에도 여기에도 스페이스가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게임 버튼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새 게임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새 게임 누르면 다 초기화해서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버튼들 쭉 놓고 요것들 누르면은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던 누르면은 넥스트 턴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뉴 게임 누르면
요 새 게임 누르면 새 게임 하는데 디스플레이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은 포스 트랜지션을 3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묵지바가 150ms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누르면 이게 바뀌는데 150ms마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몇 번 바꿔주냐면 총 4번 바꿔줘요. 그 묵지바를 4번 해준다. 150Hz. 그래서 요 시퀀셜 이펙트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플레이 해가지고 실행해주면 선택 누르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제 게임을 누르면 여기에 뭐죠? 넥스턴에 가봅시다. 그러면 넥스턴에 보면 덤 버튼을 true로 set 디스플레이로 true로 바꿔놓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누르면 선택이 중간에 또 못 누르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켜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턴에서는 게임 모델을 갖고 오고요. 게임 모델에서 컴퓨터의 다음 손을 갖고 온 다음에 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핸드 이펙트 플레이 하게 되면 4번 바뀌게 되겠고 그게 완료가 되면 요 안에 일을 해요. 요 안에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보면은 요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현재 플레잉 묵지바인지 가위바위보인지에 따라서 묵지바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를 다시 on 시켜주고 리퀘스트 포커스에서 요거를 빠르게 누를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모델이 플레잉 묵지바이면 묵지바를 하고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면 가위바위보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요거를 시행해 주는 겁니다. 그럼 비김이면 가위바위보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묵지바면 묵지바를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 뷰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모델에 가보면 게임 모델에는 컴퓨터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플레이어는 new 컴퓨터 플레이어 해가지고 랜덤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다르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핸드는 묵으로 처음에 초기화해 주고 플레잉 묵지바가 false이고 사용자 공격도 false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묵지바 플레잉도 false, is user attack도 false. 그러니까 늘 게임을 새 게임 할 때마다 쟤를 false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성자를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 게임 할 때마다 init이라는 걸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손을 달라 그러면 요 전략에서 요 컴퓨터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모델은 특별히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뭐 제가 같이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잉 묵지바 했으면 유저 핸드와 컴퓨터의 get hand 값을 비교해서 묵지바의 결과를 반환해 줘야 되겠고 요것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랜덤 스트래티지를 만들려면 그러면 요 랜덤 스트래티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 모델에서 요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묵지바,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사용자의 손과 또 컴퓨터의 손을 두 개를 이용해서 비교해서 처리하는 코드들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비긴 걸로 묵지바는 가위바위보는 사용자가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됐을 때 C 해서 선택을 누르면 제가 이겼죠. 이거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다시 해볼까요? C 똑같게 나오네. 아, 랜덤 스트레이지니까 늘 발을 주는군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넣고 했는데 봐면 사용자가 이겼는데 사용자가 졌는데 컴퓨터가 공격해야 되는데 사용자 공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가위바위보의 결과도 판단하는 코드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조금 뒤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랜덤 스트레이지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랜덤 스트레이지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설명 안 드린 게 있나? 플레잉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 컴퓨터 플레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플레이어는 스트래티지 갖고 있고 넥스트 핸드는 이렇게 컴퓨터의 핸드를 이용해서 갖고 있습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안 드린 그 파일이 있네요. 자, 핸드 타입 보면 핸드 타입은 이제 열거형이죠. 열거형인데 묵, 집, 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묵의 win value of 바 여기는 가위바위보에 이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요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GUI 프로그래밍을 좀 효과적하기 위해서 그 가위바위보에 관련된 요 이미지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주먹 JPEG, 가위 JPEG, 보 JPE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nd time value of n 하면은 요 n 값에 해당되는 0이면 묵, 1이면 지, 2이면 바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리절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게임 모델입니다. 게임 모델의 요 두 부분인데요. 가위바위보 로직과 묵집바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데 그러면 사용자의 손과 컴퓨터의 손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손은 여기 보면 유저 핸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 게임 뷰에 가보면 우리가 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선택됐을 때 불리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묵 버튼 하면 change user hand im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럼 change user hand라는 이미지를 보면 여기서 next hand를 갖고 와서 핸드를 갖고 와서 묵 버튼이 셀렉트하면 next hand는 묵, 지우는 뭐 이렇게 next hand 값을 설정해 줍니다.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모델에다가 사용자 손으로 설정해 줍니다. 즉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때마다 사용자 손은 바뀌게 되겠고 그 손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손을 컴퓨터 모델에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바꿔주고 있다. 물론 매번 바꿔주지 않고 선택을 눌렀을 때 요 넥스턴을 눌렀을 때 요거를 가지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의 손은 모델의 넥스트 핸드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이.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 플레이어 객체가 선택을 해서 주게 돼요. 그래서 요 넥스트 핸드를 불러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가위바위보와 플레이 묵집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컴퓨터 핸드와 유저 핸드 두 가지를 이제 갖고 있고 이것을 비교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묵찌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컴퓨터 핸드이면 나의 사용자를 이길 수 있는 손이 컴퓨터 손이면 컴퓨터가 이긴 거죠. else if user hand와 컴퓨터 핸드가 같으면 비긴 거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이긴 겁니다. 이게 가위바위보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뭘 또 해야 되냐면 현재는 플레잉 묵찌바가 false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용자가 이기거나 컴퓨터가 이기면 묵찌바 하는 걸로 옮겨가야 되겠고 비겼으면은 가위바위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만 처리할 수 없고 요거를 먼저 해서 그래서 비기면 그냥 드로우를 리턴해서 끝내고 비긴 게 아니면 둘 중에 이제 승자가 있으니까 플레잉 묵찌바를 true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플레잉 묵찌바를 true로 바꿔줘서 다음부터는 묵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이제 끝이면 요 코드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코드도 약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컴퓨터에게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데 컴퓨터 플레이어에게 현재 컴퓨터 플레이가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 아직은 랜덤 플레이에서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묵찌바로 갑시다. 묵찌바도 어차피 손 갖고 비교해야 되는 거고 묵찌바부터 그냥 해보고 리팩토링을 해봅시다. 그래서 유저 핸드가 컴퓨터 핸드와 같으면 유저 핸드와 컴퓨터 핸드면 묵찌바에서는 승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승자냐? 누가 현재 공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죠? 유저 어택, 그렇죠? 유저 어택이면 사용자 공격이면 게임 리설트가 사용자 승이고 아니면 게임 리설트는 컴퓨터 윈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기거나 그 컴퓨터가 이기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작하려면 플레잉 묵찌바를 false로 세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else이면 if user hand 점 win value가 컴퓨터 핸드면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상에서는 이긴 거니까
사용자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럼 is user attack은 true이고 아니면 else is user attack은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 리설트는 draw가 되겠죠. 이제 플레잉 묵찌바와 플레잉 가위바위보를 메소드로 완성했으니까 랜덤 스트레이지만 완성을 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랜덤 스트레이지는 그냥 랜덤, 항상 랜덤인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반환하면 되겠고, 셋은 이제 정수 값으로는 0, 1, 2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value of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local random current next int 2 3 3을 해주면 0, 1, 2 중에 하나의 값이 반환해 줍니다. 그럼 랜덤 스트레이지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 묵집바 셋 중에 하나니까 랜덤하게 0, 1, 2 중에 하나를 생성하게 해서 그 0에 해당되는 게 1에 해당됐지 바에 해당되는 게 2면 그거를 반환해 주게 만들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선택을 누르면 잘 되나 보겠습니다. 비겼습니다. 비겨도 다시 해보면 계속 비기네요. 비길 때까지 해볼까요? 이제 컴퓨터 공격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그대로 두겠습니다. 또 컴퓨터가 이겼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 게임에서 C 해서 선택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컴퓨터 공격 차례입니다. 이번엔 바꿔서 해보면 또 컴퓨터 공격 차례. 또 컴퓨터가 이겼네요. 제가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다시 컴퓨터 공격할 차례 내빼두고 컴퓨터 공격할 차례 이기지 못하겠네요. 참 공격할 순서가 돼야 되는데 네 공격할 차례가 됐습니다. 공격을 해볼까요? 또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확률 게임인데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컴퓨터는 항상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똑같은 방법을 써서 랜덤한 방법을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랜덤 스트래티지를 다 완성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볼 전략이 Last Hand Based Strategy입니다. 이 전략은 지난 묵집바의 결과가 사용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에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제시한 손과 다른 손 중에 하나를 낼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여 만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먹을 냈으면 주먹 말고 다른 걸 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만든 전략이에요. 구체적으로는 20%의 확률로 지난번에 낸 손과 같은 손을 낸다고 가정하고 80% 확률로 지난번에 낸 손과 다른 손을 낸다고 가정하여 구현합니다. 랜덤 전략은 수비와 공격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전략에서는 수비와 공격을 구분해서 낼 손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복잡해진 그 코드 자체 구현보다도 우리가 이제 전략 패턴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난번에 낸 손과 현재 게임 진행 상황을 전략 객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랜덤 스트래티지에서는 이렇게만 구현했으면 됐어요. 전달해야 될 정보가 없습니다. 컴퓨터 넥스트 핸드를 구현할 때. 그런데 라스트 앤 베이스 스트래티지에서는 지난번에 낸 손이 뭐고 지금 현재가 공격인지 수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플레잉 스트래티지를 수정하게 되면 랜덤 스트래티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정보들을 전략에 줄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즉 향후 다른 전략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추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 변화를 대비해서 전략의 클라이언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이 정보들을 다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메소드 자체는 컴퓨터 플레이어만 전달하면은 그때그때 각 전략마다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 전략으로부터 얻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플랭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last base strategy가 필요라는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random strategy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기가 필요도 없는 인자들을 random strategy는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플레이어는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뭐 private user hand private boolean is user attack 이런 메소드 이런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요거를 호출할 때 요거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public void set last user hand type user hand 해가지고 this 점 이런 식의 메소드들이 추가돼야 되겠죠. set playing mode boolean is user attack this 점 is user attack equal is user attack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목이 이게 맞나요? Last hand based strategy. Last user hand. user hand가 좀 좋은데. 네. 뭐 last hand based story. add playing strategy. 이렇게 이제 last hand based strategy를 만들어야 되겠고 if
last hand, last user hand가 널이면 return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last hand base strategy도 최초에는 가위바위보 할 때는 null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null 값을 이용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건 묵집바 할 때만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가위바위보 할 때는 뭐 다른 전략을 만들 수도 있는데 null을 줘가지고 이제 묵집바를 하게, 가위바위보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게임 모델에서 이제 뭐 그건 필요 없고, 컴퓨터 모델에서 슈저 핸드는 null이라는 거 초기값을 잘 보여주고, null로 세팅할 수 있나? null로도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null로 설정해서 플레이 가위바위보는 진행하고, 요 경우에는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핸드를 주고, 그리고 유저 어택이 뭔지에 따라서 하고, 컴퓨터 set 플레이 모드 is user attack, 그 다음에 return은 user hand 점 상관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고 해야지만 last hand base strategy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묵집발을 하게 되면 null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때 세팅된 값을 바탕으로 유저 핸드에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설정해 놓고 나면 이제 거기서 올바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위바 할 때는 랜덤, 그리고 묵집발을 처음 할 때도 랜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라스트 핸드 베이스 스트래티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과제로 이 전략 말고 좀 더 효과적인 전략, 아니면 좀 더 재미난 전략을 구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추성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플레이어 자체를 넥센드에서 받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